곱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곱집합은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x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실수 1, 2, 3, 4, 5 요런 실수들을 자신의 원수로 가지고 있었어. y도 뭐 3, 4, 5, 6, 7 요런 그냥 실수 하나씩을 자신의 원수로 가지고 있었는데 곱집합을 해버리게 되면 얘가 갑자기 점이 돼버려요. 실수가 아니라 점이 돼버려. 그래프에서 말하는 3,7 요런 점이 돼버려요. 이때 x는 당연히 대문자 x의 원소가 될 테고 얘 소문자 y는 당연히 집합 y의 원소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x와 y의 곱집합이라고 한다. 즉 집합 x가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집합 y가 3, 4,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x 곱하기 y, x, y의 곱집합은 1,3, 1,4, 1,5 2,3, 2,4, 2,5라는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왜 여기에서 곱하기라는 기호를 쓰냐라고 물으면 바로 이 곱집합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두 집합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곱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연산기호도 곱하기라고 쓰고 곱집합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이 곱하기라는 기호를 통해서 원소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요. 그래서 이런 곱집합을 배워요. 얘가 어떤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실수 하나라는 건 이렇게 수직선 하나밖에 의미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1, 2 이러면 어머 여기 1이 있네? 어머 2가 있네? 끝이야. 그런데 얘가 곱집합이 돼버리게 되면 수직선이 몇 개가 생깁니까? 2개가 생기면서 그냥 선 하나의 문제가 평면, 좌표, 평면의 문제로 확장이 돼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곱집합이라는 이 개념으로부터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살짝 곱집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곱집합이 정의됐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곱집합으로 발전해서 나온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좀 정의하고 가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그래프를 배우기 전에요. 여기 얘들아, 얘 함수 맞니? 맞지? 왜 함수야? 시작!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니까 함수예요. 그럼 이 함수를 보고 우리 그래프를 표현해 볼래? 라고 이와 같이 나오면 여기 채워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막한 사람들 있지? 응? 저 함수식을 보고 그래프? 이게 뭐지? 라는 학생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 그래프의 정의를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요거 보고 이게 뭔데요 선생님 이러면 그래프의 정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맨 위에 그래프의 뜻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라는 것은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요런 거예요. 이게 뭔데? 집합의 점이지. 와, 그럼 얘는 점들의 모임 되겠네. 그죠? 자, 점은 점인데 요런 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세 줄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줄에 이 수식을 해석하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뭐의 모임이다? 얘기해봐.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프는 점의 모임인데 라고 첫 번째 줄에 적어 놓으세요. 그래프는 점의 모임인데 줄 바꿔서 앞자리에는 출발하는 원소를 그래프는 점의 모임인데 줄 바꿔서 앞자리에는 출발하는 원소를 줄 바꿔서 뒷자리에는 도착되는 원소를 쓴다. 그래프는 점의 모임인데 앞자리에는 출발하는 원소를 뒷자리에는 도착되는 원소를 쓴다예요. 와, 모못의 모임을 우리 집합이라고 부르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집합 구하라는 거예요. 집합은 집합인데 이 원소의 꼴들이 전부 어떤 꼴이다? 점의 꼴을 띠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점입니까? 불러볼까? 시작! 1,4
2,5, 3,5. 바로 요게 그래프야. 그래프는 점의 모임이구나. 그리고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1,4, 2,5, 3,5라고 이렇게 간단히 세 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어떤 함수가 어떤 식으로 발전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맨 처음에 함수를 설명할 때는요, 요 그림 A의 방식으로 함수를 설명했어요. 함수를 설명하기 너무 좋지. 딱 보자마자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딱 요런 식으로 갔다면 이제 이 함수는 전부 그래프에서 지금부터 논의를 할 거예요. 즉 함수의 개념이 슉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로 넘어오게 되는 거야. 선생님 왜 여기서 배워야 돼요? 난 제가 더 쉬운데 지금부터 그 이유 볼게요. 자, 맨 밑에 우리 그림 A는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 시작! 그림 A는 함수를 표현하기에 매우 유용한 표현이나 원소의 개수가 무한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경우에는 얘가 유용하다, 불리하다라고 했죠. 무한부터 했습니다. 시작! 무한한 경우 즉 실수의 연속성을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자, 실수의 연속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 실수의 연속성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나는 여기서 이 실수의 연속성이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아 라는 사람만 손 들어보자. 예. 두 사람, 자, 세 사람. 지금부터 실수의 연속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는 이 점이 어떤 점이냐면 0 이상 1 이하인 점이야. 그럼 내가 0 이상 1 이하인 모든 점을 쓰면 되지. 그래서 제일 작은 점부터 썼어요. 0 썼어요. 그리고 이제 0 옆에 있는 실수를 쓸 거예요. 0. 여기서 아니야 더 작은 거 있어. 아니야 더 작은 거 있어. 백날 해봐. 평생 이것만 하다가 죽어도 안타깝지만 0 옆에 있는 실수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수에는요 두 종류의 수가 있어요. 연속성을 가진 수와 이산적인 성향을 가진 수가 있어요. 연속과 이상은 수학의 양대 산맥이에요. 아주 큰 주제예요. 연속은 어떤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걸 불러줄 수 있다 없다? 없어. 요런 게 바로 연속성이라는 거고요. 이산 가족, 떨어져 있는 가족이지. 수로 따지면 이산수는 정수, 자연수 이런 게 이산수예요. 1 옆에 있는 정수, 2 옆에 있는 정수, 4 하고 뚝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옆에 있는 수를 읽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와 같은 수학적 표현으로는 0 옆에 있는 실수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야? 실수의 연속성인데 연속성을 가진 수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요. 많은 경우도 못하지만 연속성이 있는 아주 작은 경우도 어차피 0에서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죠? 예,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실수의 연속성을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요. 실수의 연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 B가 그래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얘는요, 이렇게 막 선을 그을 수 있잖아. 와! 여기 0 옆에 있는 수! 표현이 된 거야. 이게 바로 실수의 연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래프라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지금은 같이 읽어보자. 시작! 지금은 세 점의 모임이 그래프가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 경우에 따라서는 직선이, 경우에 따라서는 곡선이 되며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한다? 그래프라고 한다. 그래프라고 한다. 자. 우리 이 수업이 몇 시에 끝나는 거죠? 4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를 배우게 되겠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을 보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래프로 넘어왔어, 우리의 수준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야, 정의역이 뭔데? 치역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정의역과 치역을 막바로 보고 그리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의역을 구하는 방법 땡땡. X축에 수직인 빛을 비추었을 때 X축에 생기는 그림자. X축에 수직인 빛을 비추었을 때 X축에 생기는 그림자. 줄 내려서 아래 치역을 구하는 방법. Y축에 수직인 빛을 비추었을 때 Y축에 생기는 그림자. Y축에 수직인 빛을 비추었을 때 Y축에 생기는 그림자. Y축에 수직인 빛을 비추었을 때 Y축에 생기는 그림자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자만 보시면 정의역, 치역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은 기본적으로 X라는 문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치역은 기본적으로 스몰 y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X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 바로 요 축이지. 맞아? 요 X축에서 내가 정의역을 만들 건데 예,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쐬면 여기 막혀 있으니까 그림자가 막 쫙 생기지. 이쪽으로부터도 그림자 쫙 생기고 위에도 막혀 있으니까 그림자 쫙 생기지. 맞아?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치역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땐 치역은 이제 Y좌표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빛을 막 사방팔방에서 뿅뿅 날려버리면 여기서부터 그림자가 쭉 생겨서 여기까지 생기겠죠? 그럼 요만큼이 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 가지고 결론 한번 내드리도록 할까요? 내가 얘를 딱 봤더니 정의역은 대문자 X를 쓰는 겁니다 라고 했죠. 자, X의 범위가 되겠는데 이 X가 마이너스 4 이상 5 이하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치역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역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기호 F, X, Y는 공략이에요. 예, Y 바. 자, Y는 몇 이상? 마이너스 3 이상. 딱 보니까 몇 이하예요? 그림자 6까지 치고 올라가 있죠? 6 이하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되게 쉽지? 그럼 나머지 3개는 너희들이 할 수 있을까?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칠판에 정답 적어 놓을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틀린 거 있으면 고치고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옆쪽으로 한 장씩. 자, 선생님 얘기 좀 잔소리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이요 지금 이렇게 똑같은 수업을 해도요 엄청나게 잘 성적을 많이 올리거나 따라오는 학생도 있는가 하면은 개판인 학생도 있어요. 잘했는데 갑자기 이제 자만하면서 개판이 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선생님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배워요. 선생님이 교재를 줘요. 그런데 수학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AB C형으로 혹은 AB형으로 한 권 받았다라고 할게요. AB C형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푸는 문제집은 센수학, 이거는 내곤이네. 센수학 RPM 내공에임 일품이라는 내곤의 교재가 통합이 돼 있는 교재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특히 이렇게 좀 학년이 이제 중이나 증사 올라가서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요거 한 권만 주지 않아요. 선생님 나는 욕심이 많아서 나는 이거요 2번씩 풀고 싶어요. 혹은 나는 AB형으로 받았는데 AB형 받았는데 ABC 다시 풀고 싶어요. 혹은 BC로 다시 받고 싶어요 라고 너희들이 풀고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고 요구만 하면 선생님은 무제한 교재를 계속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거 한 번 풀고 수학이 끝난 학생과 2번 풀고 수학이 끝난 학생과 똑같은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3번 풀고 수학이 끝난 학생의 수준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내 수준을 지금 깎아스로 이렇게 끝나고 갈 수도 있지만 욕심 더 부리셔서 이만큼 가셔도 좋고요.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건 지금 2명의 학생의 샘플이 들어있어요. 한 명은 태민 양의 동생인 찬영군. 예.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문자를 잘 보내요. 예, 문자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68점 맞아서 3등급이었던 학생인데 계속 성적 올라서 요번 2학기 때는 둘 다 전교 1등해서 맨 뒤에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냈죠. 뒷페이지. 문자 뭐라고 보냈어요? 선생님 기말고사 1등해서 2학기에 수학 총 1등했어요. 제가 수시로 갈 생각이어서 내신 공부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의고사도 20점 정도 올라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고요. 겨울방학 때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전교 1등 했어요. 수학 68점 3등급에서 2학기 때 모두 다 전교 1등 찍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두 학생의 특징이 뭐야? 한 학생은 열심히 조 신발장에 가시면 여러분의 숙제표가 있어요. 이렇게 숙제를 좀 해왔는데 미흡하면 K, 완벽히 오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붙여주는데 한 학생이 슉 동그라미를 이만큼 내려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중1 친구예요. 그 친구도요.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마다 계속 문자 보내고요. 이 친구가 기특한 점은 교재에 답지가 틀린 것도 있고 선생님이 편집을 잘못해서 답이 중간에 없는 게 있어.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 다른 친구들은. 왜 공부가 허술한 거지?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있으면 찾아서 다 질문을 해요. 치밀하고 꼼꼼한 거야. 너희들이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이 꼼꼼함이 요구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고이 언니, 전교 1등한 고이 언니가 바로 이 케이스예요. 보통 문제집 3번씩 풀어요. 난 한 번도 힘든데, 예, 보통 한 번도 힘든데 이거를 3번 정도 반복해서 풀고 학교 시험을 보니까 전교 1등이 나오는 거예요. 68점 3등급이었는데 전교 1등으로 슉 올라가 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단 3개월 만에 올라갔어요. 3권씩 풀고 나서.
여러분이 이거 한다면 선생님 교재 무한정 지급할 수 있으니까 하시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겨울방학이에요. 학교 안 가잖아. 미친 듯이 수학만 해도 돼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마라톤 강의라 그래가지고요. 하루에 수학을 6시간 이상씩 적게 듣는 학원이 6시간이고요. 진짜 빡센 마라톤 학원은 하루에 9시간씩 풀 방학으로 수학으로만 다 차 있는 그런 수업도 있어요.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 다른 과목은 어떻게 후회 안 할까? 후회 일절 안 해요.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적어도 예, 나는 선생님 욕심을 부려서 AB형 받지만 AB형 받고 이러고 싶고요. 그리고 밀려있는 우리 학생들은 저 밀린 거 제출해서 자, 수빈이하고 시험구는 일주일에 몇 권? 3권씩 내야 돼. 알겠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곤란해. 나 눈으로 수학 문제 풀고 연필로 안 풀어오시면 안 돼요. 첫 수학이니까 눈으로 다 풀어오셔야 연필로 풀어오셔야 돼요. 말 잘못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숙제 낼 사람은 내세요. 나에게 숙제를 주고 싶은 사람 없나? 예, 없구나. 네. 그 메모지를 못 가셨는데 그 엄마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게 관리해서 수학이 전부가 떨어져서 엄마가 그 물론 들으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그 필요한 제가 내일 메모지 갖다 드릴게요. 그 여기서 안 배운 거 있으면 선생님이 문제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이거 시험분의 문제집이네. 3번씩 네. 빡세게 해야 돼. 오케이. 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AB C형이나 B C형으로 줘도 AB형부터 내세요. 밀려있는 거 있으면. 똑같은 교재 있으면. 네. AB가 쉽고 C는 어려운 거 들어가 있어. 말 그대로 센수학 C단계 수준의 문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나중에 AB 하다가 너무 쉬우면 C단계로 바꿔도 돼요.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와,